여기서 지금 서로 아무 상관없이 지금 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게 있는데 얘도 근데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고 이제 이걸로 보일 텐데 어떤 거냐면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케일링 릴레이션이 하나 더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죠. 이거를 오더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질서 매중 변수라고 또는 어떤 사이트가 퍼콜레이팅 클러스터에 속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fraction of percolating cluster. 이거는 일단 1차원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는 아시겠지만 1차원에서는 P가 1일 경우가 아니면 다 0이고 1에서 갑자기 1로 점프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트리비얼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고 이제 베텔레티스에서 Z가 3 이상이라거나 아니면 2차원의 경우에 이제 2차원 스퀘어 레티스나 그런 거의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건데 예전에 이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채워져 있는 어떤 비율 중에서 퍼콜레이팅 클러스터가 아닌 거에 속한 비율을 전부 없애버리면 나머지는 무조건 퍼콜레이팅 클러스터에 속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1 중에서 P만큼이 채워져 있는데 그게 다 다닥다닥 하나로 붙어 있으면 그게 퍼콜레이팅 클러스터가 될 거고 아닌 경우에는 그 조각조각 나 있는 거를 전부 다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 쓰면 되죠, 사실.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이건 이제 M1의 P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미리 작성한 노트에는 썼는데 이거는 전체 occupied 사이트고 이거는 finite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고 약간 그 무슨 셜록 홈즈에 나오는 것처럼 불가능한 걸 제외하고 나면 답이다 것처럼 이 칠해져 있는데 finite 하는 게 속하지 않은 infinity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조금 다르게 쓰는데 이런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부러 약간 요렇게 써볼 거예요. P 대신에 일부러 어떻게 쓰냐 하면 이거를 P 마이너스 PC 더하기 PC라고 쓸 거예요. 되게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를 그래서 먼저 씁니다. 뒤에 건 그대로 있고요. 이 뒤에 그래서 묘한 게 하나 붙어요. 이거를 근데 어떻게 쓸 거냐면 P가 PC 자체일 때는 이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게 이거 자체일 때는 사실은 이거는 0입니다. 갑자기 거기서 점프가 일어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0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뭐 여기서는 픽업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PC를 다시 요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저 PC인 곳에서는 이 인시피언트라고 전에 부른 것처럼 거기서부터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그 인피니 그 퍼콜레이팅 클러스터 프랙션이 그 자체 그 PC 자체에서는 딱 0인데 그럼 거기까지는 딱 파이나이트 클러스터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PC를 다시 요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 거를 다시 또 이렇게 씁니다.
이거 노트를 그냥 보면은 이제 무슨 숨은 그림 찾기처럼 느껴지겠지만 여기는 PC고 이거는 P. 이상한 조작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같은 거에 대해 더한 거니까 S를 앞으로 묶고 PC 빼기 요렇게 씁니다. 이 뒤에 이상한 걸 계속 갖고 다니고 있는. 여기서 노트에서 지금 비례식을 썼는데 비례식이 오히려 안 맞는 것 같아서 혹시 잘못 썼나 해서 잘못 교과서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건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걸 쓰냐면 스케일링 안짜스라고 불렀던 거 있죠. 요 공식을 써줄 겁니다. NSP 대신에 이거를 쓸 건데 넘어와서 좀 그렇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거를 S의 마이너스 타우승이랑 G에 요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은 이거는 공통이죠. S 하나 있고 여기 지금 S에 마이너스 타우승이 있고 G에 이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P가 PC가 되면 이게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이거는 G0입니다. 빼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 비례식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례식으로 쓰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그럼 뭐가 붙어야 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확실히 교과서에서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트도 업데이트하는 게 맞겠네요. 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것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게 이게 뭐 상수가 뭐가 붙든 간에 뒤에 흡수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요 부분이 약간 애매하지만 이제 이건 뭐 그냥 교과서 따라서 어차피 지금 다 여기 무슨 상수가 붙든 나중에 결과가 전혀 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왔냐면 이 스케일링 안짜투에서 왔다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P가 PC로 갈 때 또는 정확히 여기서는 그냥 이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쓴 건데 이거를 요렇게 쓰는 거죠 사실. 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어차피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아규먼트가 0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쓴 거고. 그러면 여기서 원래 우리가 뭘 계산하고 있었는지가 이제 항상 헷갈리는 이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요렇게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였는데 이거 역시 진행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적분으로 바꾸는 거고 1에서 무한대까지 G0 마이너스 G의 S 이거 DS 더하기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계속 지금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치환적분 써주면 자세한 과정은 뭐 쓰진 않겠는데 무한대까지 가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다음 스텝은 예상하시겠지만 P가 PC 근처니까 얘를 또 0으로 보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는 0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E 마이너스 타우가 나오고 0에서 무한대까지 1 마이너스 이거에 G0 마이너스 GU에 DU 더하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항상 P가 PC 플러스로 갈 때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게 플러스인 이유는 예, 그 퍼콜레이팅이 되려면 어쨌든 그 높은 데서 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적분 나왔으니까 앞에처럼 이제 컨버전스 컨디션 확인하고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G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좀 특이한 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G를 하는 게 아니라 U가 제로인 거는 없애버렸죠. 사실 뭐 음수가 돼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이 U가 무한대로 가는 데서는 얘 때문에 어차피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타우에 대한 성질 때문에 얘도 아마 이게 2분의 5가 되면은 이게 어차피 수렴하기 때문에 앞에 것도 아마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이 경우에 로어 리밋을 생각하는데 이 작은 데서는 저희가 항상 쓰는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더하기 뭐 2 팩토리얼이긴 하지만 뭐 G의 원미분한 거에 U 제곱 쭉 이렇게 나오죠. 지금 얘가 하는 역할이 앞에 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요 적분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면 마이너스 G에 한 번 미분한 거 제로에 U에 2 마이너스 타우가 되고 U가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DU가 됩니다. 얘는 모양이 이상해서 이게 무슨 막 무한대로 가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다시 한번 이게 3 마이너스 타우가 0보다 크면은 이게 수렴합니다. 뭐 이걸 똑같이 쓰면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가 아는 모든 경우가 사실 이 3보다 작기 때문에 2분의 5든 뭐 2든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건 제가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니까 써놓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큰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기 때문에 사실은 타우가 2보다 크면은 이건 언제나 수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적어도 지금 이거 다룰 때는 1차원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2보다 큰 경우만 그러니까 타우가 2보다 큰 경우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뭐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렇게 쓸 수 있었고 이게 수렴하니까 다시 어떻게 쓰냐 이거를 요렇게 쓰는 거죠. S 사이에 E 마이너스 타우라고 쓰고 어떤 수렴하는 적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이게 결정하는데 다시 한번 이걸 씁니다. 근데 이게
이거였죠. 그러면 이거 다시 쓰면은 이게 P-PC에 2 마이너스 타우, 그러니까 이거에 2 마이너스 타우 승을 해야 되니까 순서 바꿔서 타우 마이너스 2에 나누기 시그마가 되죠. 뭐 어떤 거 더하기 P-PC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는 하나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개가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두 가지 항으로 돼 있는데 타우 마이너스 2에 나누기 시그마 승이 있고 굳이 쓰자면 1승 항이 있습니다. 뭐 선형이랑 이렇게 되죠. 원래는 더 복잡하겠죠. 막 이건 단순히 그냥 P-PC. 그러니까 참고로 그리고 여기서 절대값 없앤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P가 PC보다 큰 경우만 얘기하기 때문에 절대값 굳이 필요 없습니다. 쓴 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어떤 게 더 도미네이트한 항이냐 플러스로 갈 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쓰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뭐랑 똑같냐면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fx는 루트 x 더하기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0 근처에서 이거 0 근처에서 어떻게 생겼나요? 둘 중에 뭐가 도미네이트 할 거냐 그럼 이거 그림 그리는 건 그거죠. 뭐지? 이 하나는 얘는 요렇게 생겼고 하나는 요렇게 생겼죠. 0 근처에서 0 근처에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훨씬 커지나요? 0 근처에서 루트 x가 훨씬 커집니다. 그 반대로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얘가 도미네이트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언제나 클로즈드 폼으로 이렇게 쓰여지진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0으로 갈 때는 얘를 사실 무시할 만하다. 얘가 어차피 이렇게 블록해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면 근데 직선처럼 되겠죠. 얘는 뭐 말하자면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끝나는 함수가 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PC로 갈 때는 이 아규먼트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요 승수가 있고 1이라는 게 있을 때 둘 중에 요 몇 승 할 때 승수가 작은 게 더 도미네이트 합니다. 작은 비례비율을 따르게 돼요. 이게 정확히 그 얘기예요. 이거 2분의 1승이잖아요. 2분의 1승이랑 1승이 싸우면 2분의 1승이랑 1승이 싸운다 그러면 당연히 1승이 이길 것 같은데 0으로 갈 때는 사실은 얘가 이기죠. 그런 얘기. 그래서 사실은 이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이길지. 여기서 교과서에서 갑자기 약간 치팅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부등식을 갑자기 쓴 다음에 대체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넘어가는데 뭐 답을 알려준 건데 대체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얘가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대체로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제가 아까 그 루트 x랑 x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게 일반적으로 1보다 작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루트 x 함수처럼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통 더 도미넌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기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 과정을 보면 이제 이 통계 분리에서 특히 상전이 이동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시하는지 알 수 있는데 중간에 막 온갖 그런 이런 것들 이런 이상한 짓 계속 하는데 마지막에 2개 남긴 다음에 둘 중에 사실은 어차피 P가 PC로 갈 거니까 이 중에서 얘가 도미넌트니까 얘만 가져간다라는 거.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이거 크리티컬 비헤비어가 이게 사실 베타승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찰 결과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베타가 시그마 분의 타우 빼기 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만 외롭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얘도 사실은 다 연결이 되는 양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감마 빼고 요렇게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요렇게 뭔가 관계가 있었고 지금 요렇게도 관계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텔 레티스에서 이보다 큰 베텔 레티스에서 베타는 1이고 타우는 2분의 5고 시그마는 2분의 1입니다. 맞는지 보면은 2분의 5 넣으면 2분의 1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1 맞죠? 체크됐습니다. 이 보는 순간 바로 약간 배신감을 느낄 학생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베타랑 이거 열심히 확인했었는데 사실은 베타가 1이라고 하면은 1이랑 1을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그젝트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부등호로 썼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고 2차원이 더 극적이죠. 2차원에서는 이거는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베타가 36분의 5고요. 타우가 91분의 187이고요. 시그마가 91분의 36이라고 합니다. 못 믿겠는 학생은 이제 여기 집어넣어서 이게 성립하는지 보면 됩니다. 이게 타우랑 시그마 넣어서 한 가지 힌트가 91은 어차피 날아갈 거고 분자 분모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36분의 187 빼기 91 곱하기 2니까 182죠. 36분의 5입니다. 확인됐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기상천외한 답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개를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사실 중요한 거고.